오늘은 근각에서의 관계야. 자,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인데 이 근각에서의 관계는 3차 방정식까지는 외워놔야 돼. 근데 이 근각에서의 관계는 사실은 뭐 근에 대한 그 표현이 나왔을 때 그거를 식에 표현된 개수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이게 앞에서 배운 다항식의 곱셈 공식들 있지? 곱셈 공식. 그걸 이용해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일단은 자, 이와 같은 2차 방식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얘기하면 알아도 두 근이 나왔다. 두 근이라는 표현이 2차 방식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느 단원에 상관없이 선생님 이런 표현 써요. 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두 근의 아까 두 근의 곱을 무조건 표현을 해. 그래 놓고 문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이와 같은 두 근이 발생된 연유는 이거를 근을 직접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수분해와 근의 공식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를 만약에 인수분해한다 그럴 때 사실은 한쪽이 0이기 때문에 2차 함수는 A, 0, 뭐 1이 아닌 0, A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얘를 2차 함수를 A로 바꾸기, 1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 A로 나눠봐.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다 라는 이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두 근 알파 베타나 여기서 나오는 두 근 알파 베타는 똑같겠지. 그럼 이와 같이 두 근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인수분해에 의한 방법으로 얘기하면 x-알파 x-베타는 0이다 라는 대각선의 곱의 인수분해가 표현돼야 되잖아.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은 동일한 식이지. 달리 문자만 달리 표현된 거이긴 하지만 해서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식이야. 그러면 개수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개수 비교해서 얻어진 관계는 두 근의 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개수로 표현하면 a분의 c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이 식을 통해서도 똑같은 표현이다 이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하면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의 반대보, 두 근의 곱하면 2차 함계수분의 상수항 해서 이렇게 표현하라 이거야. 이건 기억해도 그러면 결국 이 두 수의 합과 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수의 합과 곱을 이용한 나머지 어떤 다른 형태의 식을 구하여라 라고 할 거라고. 그게 다 곱셈 공식이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2차 방식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가운데 이 두 근의 제곱의 합 구하라 그러면 일단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과 곱을 개수로 나타낸 이 수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곱의 합을 이와 같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해서 바꾸면 된다 이거지. 뭐 등등등 엄청 많잖아. 그지? 뭐 세제곱의 합도 있을 테고 세제곱의 합도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합과 곱의 형태로 나타내보면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수를 그냥 직접 대입하면 돼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분수의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수의 표현. 알파, 베타. 분수 얘기 나오면 먼저 통분하고 해서 두 수의 합과 곱에다 대입하면 되고 뭐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는 얘도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얘 알고 얘는 위에서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고 그치? 만약에 또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 하게 되면 얘도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얘는 주어졌고 얘는 위에서 구해서 대입하면 되고 뭐 등등의 내용이 있더라 이거지. 오늘 내용은 이게 끝이야. 별거 없지. 자, 그런데 얘가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두 수의 차도 주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두 수의 차에 대한 도가 나왔어. 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두 수의 차. 만약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얘는 양수이고 그 다음에 베타가 더 크면 음수이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이게 두 군의 차 구하라, 차라고 하는 표현 나온 이상 그건 양의 의미로 표현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별도의 근각계수의 관계의 공식에다 대입하지 말고 이걸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나아. 얘는 이것과 똑같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한 다음에 여기다 제곱근 딱 씌우면 되지. 원래는 뿔만인데 뿔만 할 필요 없지. 양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하고 이 자리에 그대로 구하는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물론 이 두 군의 차도 저 개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있어. 그치? 개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두 군이 발생되려면 얘를 인수분해에 의한 어떤 내용보다 또 근의 공식으로 얘기했을 때 얘는 근의 공식으로 표현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각각 알파 베타인 셈이다 이거야.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얘를 더하면 두 군의 합이거든. 더하면은 얘는 위에 있는 분자 제곱근이 소거되지. 그러면서 2a분의 마이너스 2b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얘하고 얘 곱하면은 사실은 켤레 관계야. 곱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래서 약분하면 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빼봐. 빼면은 절대값 통분돼서 2a분의 그 다음에 빼니까 b가 마이너스 b가 없어지지. 대신에 2 루트 뭐가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그럼 2는 약분돼요. 그럼 어차피 이 근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걔는 양이니까 걔는 절대값 끼고 생략해도 되잖아. 근데 이 a는 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마이너스 4ac. 이게 두 군의 차를 개수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거보다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수월하다 이거야. 참고로 그냥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치? 야, 넘겨봐. 근데 이제 얘기할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 이 근이라고 하는 말은 허근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실근이라는 표현을 안 썼잖아요. 그냥 두 근이라고만 얘기했지. 그럼 이게 허근이 발생되면 사실 이 A, B, C 얘네들은 이 실수 개수나 뭐 실수 개수가 아닌 허수 개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무리수 개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는 꼭 실수함이 없이 해야 돼. 어떤 얘기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라고 할 때 물론 2차 방식과 2차 개수는 0이 아닌 가운데 첫 번째 이 abc가 개수가 유리수예요.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가 되면요. 한 근이 만약에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물론 m이 0이 아니야. m이 0이면 의미가 없지. 자, 한 근이 2면 여하튼 무리수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다른 한 근은 p-q야. 무조건 다른 한 근은 p-q 루트 m. 그냥 켤레 무리수근이야. 자, 두 번째 A, B, C가 이번엔 실수이다. A, B, C가 실수이면 한 근이 P 플러스 QI이면 다른 한 근은 P-QI다. 켤레 복소수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건이 얘는 A, B, C가 뭐라는 조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쓰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는데 한 근이 이와 같은 꼴의 근이 제시되면 무조건 다른 한 근을 켤레근으로 간주하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 개수가 실수란 조건이 없는 이상 이걸 다른 한 근 이걸로 간주하면 안 돼. 알았지? 그 이유는 뭐 간단히 만약에 x-1 플러스 루트 2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근이 뭡니까? x의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러면 한 근이 이거라고 해서 다른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거 전개하면 1창의 개수나 상수항이 어때? 유리수로 되어 있지 않잖아. 알았지? 그 또한 연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거야. 이와 같이 루트 m이다라는 이와 같은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뿔만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하나가 여기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 마이너스 연결돼야 되잖아. 그리고 i라고 하는 이 허수단위 i가 발생되려면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로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있을 때만. 오케이? 그러면 이 조건이 있으면 한 근만 알려줬으면 나머지 한 근도 저절로 알려준 셈이지. 근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이 조건이 없어요. 이 조건이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 이렇게 무리수근으로 제시되거나 그 다음에 이 같은 허수의 근으로 제시가 됐을 땐 어떻게 하느냐? 한 근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식 x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지? 한 근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대입하는 이 조건이 없을 시에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미정계수라든가 나머지 한 근이 구해질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자, 이제 7번에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랬어. 자, 그러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두 근의 합을 개수로, 두 근의 곱을 개수로 표현을 하자 이거지. 쉽게 찾을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은 허근일 거야. 이 허근 나오는지 알아? 왜 허근 나오는지 알아? 여기 인수분해 되냐 안 되니? 상수항의 보호가 양수지. 양수지. 그럼 허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판별식에다 대입해보면 알긴 하지만 완전 제곱식에서 바꿔보면 허근이 나온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1번에 뭐 이건 얘기한 대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값 구하라. 그냥 이건 통분하는 거야. 분수 얘기 나오면 통분이야. 그래 놓고 통분해서 정리한 다음에 해당되는 값 대입하니까 얼마? 3분의 2다 이거고. 두 번째도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 얘는 공통인수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이고 그냥 두 근의 합과 곱을 곱하면 되니까 6이 되겠고. 세 번째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뭐 이건 얘기한 그대로 하면 돼.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얼마예요? 4, 6,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알파 베타 얘가 허근이 나온다는 사실은 이걸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거야. 왜 알 수 있냐? 이 제곱했지. 원래 실수라면 제곱하면 0보다 다 크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제곱한 거에 합이 음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허근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지. 그치? 다음에 네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도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곱셈 공식의 변형.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곱셈 공식의 변형이 다시 한번 복습되니까 앞의 내용이 조금 소실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건 앞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계속 그것만 파헤쳐봤자 의미가 없어. 좀 뒤로 넘어가면 시야가 넓혀지는 가운데 사고 자체도 좀 넓혀지는 부분이 생기거든. 자, 그래서 대입하면 8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10인가요? 넘깁시다.
두 실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라고 얘기했네. 두 실근. 이번엔 실근이라고 그랬어. 실근을 갖는다 그런 거야. 실근을. 그러면 일단 두 실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 실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잠시 판별식을 좀 적용을 해봐. 판별식. 두근이라는 표현만 나온 게 아닌 상황이니까.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 이거 짝수기 때문에 요거 반의 제곱 4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A, C 그러니까 K 플러스 1. 얘가 0보다 커나 같다는 조건 만족해야 돼. 고로 나오는 K는 얼마?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얘가 실근을 취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을 개수로 표현하면 4가 되겠고 두근의 곱을 개수로 표현하면 K-1이야. 뭐 알아보라고 한 거야? 두 실근의 차가 2일 때 뭐 구하라고? 실수 K 구하라고 그랬지? 두근의 차 이거잖아. 그지? 차가 얼마? 2라고 그랬지? 그럼 차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랬지? 여기에 뭐 들어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냥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양변 제곱하면 이 근호 바깥으로 나가잖아.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이걸 4로 하고 얘는 4를 대입하니까 16 되고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K-1이다 이 얘기고. 됐지? 그러면 4K-1이 얼마면 돼? 12가 되면 되고 K-1은 3이면 되겠고 만족하는 K는 4다 얘기지. 두 번째. 두 실근의 제곱의 합이 10이다 그랬네. 두 실근의 제곱의 합. 이거지 이거. 이게 얼마라고? 이게 10이다. 이거는 뭐 거꾸로 얘는 일단 곱셈 공식 변형을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근데 얘는 대입하면 이거 16이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은 10이다 해서 K 값 구하면 되고 그럼 2 곱하기 K-1이 16에서 얼마를 빼야지 10이야? 6을 빼야지 10이지? 그러면 K-1은 3이 되고 K는 그래서 4더라 이거지. 근데 이런 거는 있어. 그냥 두근 얘기 나오면 일단 알파 베타 이렇게 해놓고 근각계수의 관계 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 근에 대한 조건을 더 어머 뭐야 그 반응은 야 거기가 살짝 어두운 거니까 이쪽으로 밝은 데로 좀 와. 밝은 데로 와서 광명 찾아. 이 두근에 대한 어떤 조건 제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 수도 있냐면 이 두근의 비가 만약에 두근의 비가 1대2다. 그러면 굳이 알파 베타라는 두 문자를 쓸 필요 없죠.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부호가 반대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내용이 이제 등등등 조건을 붙이기 나름이겠지. 뭐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가 크다 그러면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알파 플러스 2 또는 알파 마이너스 2 등으로 표현해서 일단은 문자는 줄여나가는 게 좋아. 문자의 종류는 줄여나가는 게 좋지. 그지? 그래야지 변수, 문자는 곧 변수야. 변수가 적을수록 편하다. 자, 예제 9번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두근을 가지고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몰라. 일단은 그냥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구해본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2알파, 2베타. 이 얘기는 2알파하고 2베타. 이번엔 2알파하고 2베타.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구하라 이거지. 거꾸로.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 두는 게 편해. 거꾸로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수의 합과 곱을 구해서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2차항의 개수가 얼마? 1이다라는 전제죠. 만약에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다. 3이다 그러면 그냥 3, 3, 3 곱해버리면 끝나고. 자,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x 플러스 얘랑 얘 곱해서 얼마? 4알파 베타는 0이에요. 그럼 얘는 알파 베타의 몇 배야? 2배지? 그럼 2배니까 마이너스 2. 얘는 4지? 근데 2차항의 수 2라고 그랬니? 그러면 끝났고. 두 번째. 하나가 알파 마이너스 2, 또 하나가 베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똑같아. x제곱 마이너스 2 안에다가 얘하고 얘를 더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는 0이야. 자, 얘만 좀 정리하면 되겠죠, 이것만. 이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대입해보면 x제곱 얘가 3이야. 3에서 그러니까 1이지. 자, 얘는 플러스 얼마니 이거? 1 마이너스 6 플러스 4지? 마이너스 1인가 그럼?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자, 얘는 또 x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x 플러스 얘하고 얘 곱한 거 알파 베타분의 1은 0이다. 얘만 또 정리하면 되겠지? 얘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이제 대입하면 x제곱 얘가 1이고 얘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얘 1이니까 플러스 1은 0이다 해서 2차 방식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예제 10번에 오늘 숙제가 좀 많네. 집중력 저하야? 잠 부족이야? 수면 부족이 아니지. 오는 이유는 두 가지야. 물론 잠을 못 잤거나. 근데 너 한번 이거 실험해봐. 하루 온종일 24시간 한번 잠 자지 말아봐. 다음날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얼만큼, 만약에 지장이 있으면 얼만큼 있나? 한번 실험해봐. 저 죽어요. 죽어? 네, 저 그러면 진짜 잠만 퍼질라기 잘걸요. 근데 그거를 몇 차례 반복하면 거기에 또 적응이 돼. 선생님도 잠이 많은 편인데 아니 잠자는 걸 좋아하는 거지 뭐 잠이 많은 편은 아니고, 선생님 수면 시간은 아마 한 6시간 정도? 그러니까 숙면 취하는 거는 한 3시간, 4시간인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일어나봤자 할 일 없으니까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시간이 한 6, 7시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4시간 딱 자고 눈 떴을 때 그냥 일어나면 활동할 수 있어.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특히 남자들은, 성우가 네. 너 이제 곧 있으면 군대 가잖아.
몇 년 후에 가지? 4년. 그때 가서도 그게 안 고쳐질 것 같아? 군대 가서도 고쳐진다고. 그때 고쳐질 수 있는 게 지금 안 고쳐져? 당연히 고쳐지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수험생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잠과의 싸움이 굉장히 커. 선생님도 그 고달픈 상황은 알아. 선생님도 잠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가지고 아예 공부하는 패턴을 바꿨었거든. 물론 효과도 봤었고. 근데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학교 생활은 항상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선생님 밤잠이 별로 없어가지고 밤에 공부하고 새벽녘에 잠들어서 늦게 일어나야지 맞거든. 체질상.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원래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하루를 꼬박 밤새운 경우도 있었는데 다음날 몽롱한 상태이긴 하지만 생활하는데 충분해. 그리고 오히려 집중력도 더 좋다는 느낌도 들었었어. 응?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몽롱하지만 일단 집중력은 더 좋다는 생각도 있었다니까. 그런 경험을 해봤다니까.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어떤 긴장감이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무리 몽롱한 상태, 아무리 잠이 쏟아지는 상태라 하더라도 몽롱한 상태도 그 집중력이 발휘가 돼. 근데 그런 거 있지. 누가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즐겁지 않은 이런 일들을 행하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 뇌 쪽에 산소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으니까 두통 증세도 나타나고 하품만 나오고 잠은 쏟아지고 피곤하고 내 몸이 지금 피곤하니까 공부를 할 생각이 안 드는 거고 내가 피곤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위안을 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세상의 중심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건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책찍질을 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자기를 위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감기 증세가 있어. 근데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자꾸 민그적 거릴 때 누가 옆에서 야, 나 오늘 뭐 있잖아. 뭐 약속 있잖아. 스케줄 있잖아. 이거 해야 되잖아. 물론 이제 당장의 생활 속 같은 생활 공간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부모님이겠지. 근데 내 몸이 약간 평상시에 비해서 약간 조금 저하되어 있는 느낌이 들면 그걸로 해가지고 그걸 변명으로 막 짜증을 내거나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스스로의 어떤 변명을 하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 얘기 아니라 선생님도 그건 마찬가지 증세거든.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렇지만 그거는 철저히 변명이야.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조금 변명거리를 만드는 위안을 삼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 자기를 혹사시킬수록 자기는 발전하는 거야. 자기 몸을 그렇게 아낄 이유는 없는 거야. 그냥 건강만 하면 되잖아. 그 건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졸렸을 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 그건 아니야. 딱 제대로 된 잠을 자는 거 이게 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야. 시도 때도 없이 자는 게 이게 건강 유지하는 거니? 절대 그렇지 않거든. 의사들이 연구 발표한 결과에 있어서도 평균 수명 이상 자는 것도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발표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 자야 돼, 너희들? 8시간? 8시간? 이런 부분들이 다 거짓이에요. 이런 부분이 다 거짓입니다. 하나 물어볼까? 물이 몇 도씨에서 끓니? 100도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 맞아? 진짜 100도씨에서 끓어? 너희들이 그거 확인해 봤어? 어느 과학자한테도 물어봐봐.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지 안 끓는지. 그거는 어떤 일정한 딱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거, 그 물의 성분이 뭐로 돼 있느냐? 완전한 순수한 어떤 물로 돼 있느냐? 또 주변 환경에 이 상이 어떻게 돼 있느냐? 다 다르지 않겠어? 근데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물은 100도씨에서 끈다라는 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 뿐이잖아. 안 그래? 너희들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 확인 못 해봤지? 선생님도 마찬가지. 확인 못 해봤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론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따를 필요가 없는 거야. 계속 의심하고. 그게
그게 뭐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퀘스천 마크 던지고 하면서 스스로가 그럼 어떻게 되지? 하면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면 거기에 어떤 그 지식들에 대한 확장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거라고. 근데 8시간 자는 거, 야 8시간 자는 거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또는 뭐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옛날에 유명한 지도자 중에 누구야? 뭐 나폴레옹은 잠을 그렇게 못 잤다며. 잠을 거의 마류에서밖에 못 잤대. 그래서 하루에 뭐 2-3시간밖에 못 잤대. 근데 그거는 또 일화도 있어. 왜 잠을 이렇게 못 잤을까? 암살당할까 봐 못 잤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은 잠을 하루에 뭐 12시간, 14시간 잤대. 그리고 잠 많이 자서도 성공한 사람들도 많긴 해. 그러니까 다 체질적으로 다른 거지, 그거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분명히 너희들은 이제 잠과의 싸움,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유혹시키는 이제 학창 시절에, 지금 고등학교 시절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잖아. 중요한 시기잖아. 그리고 너무 공부에 대한 억압적인 분위기로 이루어지는 부분, 나도 그건 못마땅해. 너희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도 참 안쓰럽고 참 짜증 나겠다. 성우가 알았지? 선생님 그런 마음이야. 솔직히 학생들한테 막 억압적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 단지 선생님의 어떤 강의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뭔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나는 꿰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숙제를 안 하거나 하면 막 호통치면서 왜 안 해? 선생님 예전에는 애들 졸라 팼었어. 과거에는 애들을 엄청 때렸었다고. 숙제 안 하면 때려, 지각 안 하면 때려. 여학생이고 나발이고 할 거 없었어.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체벌 금지되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근데 예전에 학원에서도 엄청 많이 아이들을 체벌했었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그 리더였고. 복도에서 뛰면 불러가지고 교무실에 불러서 엉덩이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체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학생들도 다 인격체인데.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후회하긴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거야. 나는 학생들이 뭔가 스스로가 뭔가 그 각성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그런 아이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나누면서 여하튼 학습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이런 분위기, 그게 나는 좀 더 이상적이고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고 사실 따르는 학생들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지도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너희들이 공부하기가 많이 힘들어질 텐데 너희들을 혹사시킬 생각을 안 한 이상은 절대 성적이나 실력의 변화는 안 생겨.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급성장, 그러니까 그 성적이 막 굉장히 막 치고 올라갈 때가 어느 때였냐면 선생님 생활이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맞이한 적이 있었어. 선생님이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홀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시고 하는 가운데 그 뭔가 이게 학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선생님이 막 알바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럼 알바를 하고 오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때 알바하고 나면 피곤하잖아. 수업은 수업대로 다 듣고. 근데 밤 11시에 와가지고 10시에 끝나서 오면은 집에 도착하면 10시 40분, 10시 40분에 허겁지겁 끼니 때우고 밥 먹고 씻고 그러면 11시 30분. 11시 30분부터 그날 배운 거를 복습을 하는데 복습하는 시간이 얼만큼 걸렸을 것 같니? 1시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과목이 베이스에 깔린다 그러면 몇 시간? 30분 이내야. 30분 이내. 왜 30분 이내였냐면 선생님 스케줄이 그때 당시에 6시 10분이었어. 6시 10분에 아침 6시 10분에 기상이었어. 잠은 언제 잤냐면 1시 반에 잤어. 1시 반에. 선생님 이럴 사람이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럼 몇 시간 자는 거야? 뭐 그 계산할 필요는 없겠고. 그래가지고 알바를 어디로 가냐면 그때 방학이었기 때문에 알바를 어디 가냐면 지금 이제 한국은행 그 건물 짓는 거였거든. 가가지고 노가다 뛰는 거야. 노가다 뛰러 가가지고 6시까지 7시 20분까지 도착해가지고 노가다 뛰어서 오전 6시에 끝나면 6시에 학원을 갔었어. 학원 가가지고 딱 10시에 끝나는 그 수업을 들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0분이면 그날 한 거 이게 복습이 완벽하게 됐었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복습이 완벽하게 됐어. 왜 그러냐? 그건 선생님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딱 책을 피는 순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국어책을 딱 피는 순간 그날 배운 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단 한 토씨도 다 기억이 날 정도였어. 그러니까 영상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갈 정도였어. 영어를 피면 그날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러니까 책을 피면 다 그날 배운 거 다 기억이 나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훅훅 넘어가니까 네 과목 복습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렸고 그래서 12시부터 1시 반까지 내 공부 따로 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달 생활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시간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였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그 시간에 집중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 그리고 이때는 수업이 끝나면 졸라 막 뛰어갔었어. 왜냐하면 시간이 나에게는 아까웠었어. 시간이 아까워서 조금만 더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 이게 괜히 너희들에게 이제 자극 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내 심정은 그랬다고. 내가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와서 제대로 대학이 안 되면 나는 인생에서 좀 뭔가 패자이다라는 느낌도 들었었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조금 굴곡이 더 진하게 생길 것 같다라는 긴장감이 앞섰던 거야. 그래서 해야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 다음에 했더니 공부가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니까 그 시간을 즐기게 되고 그 시간을 즐기게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잠을 자야지 어쨌든 일하러 갈 거 아니야 알바로. 그치? 그래서 어쨌든 1시 반에 그냥 자려고 하긴 하는데 좀만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그냥 잠들었거든. 근데 잠들었는데 너희들 생각을 해봐. 너희들 이것도 있어.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 뭐 서울대 의예과 간에 뭐 유튜브 보니까는 인터뷰하는데 수학 문제집을 500권을 풀었다고 뭐 그런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잠이 이건 선생님도 지금 갖고 있는 숙제거리긴 해. 근데 뭐 이거는 뭐 어쨌든 선생님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거긴 한데 이 잠은 몇 시간을 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도 책상에 몇 시간을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자기가 얼만큼 집중해서 했냐가 중요하듯이 이 잠도 마찬가지야. 잠도 보통 뭐 너희들이 몇 시에 자는지 모르겠지만 12시나 뭐 1시 되면 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왜냐하면 다음날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렇잖아. 뭐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그러면 또 학교에서 졸면 안 되니까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별로 졸리지도 않은데 의무적으로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잠잘 생각을 해. 근데 침대에 누워서 눕자마자 바로 자니 성우가? 네. 바로 잠들어? 네. 좋네. 전 거의 그래? 누우면 바로 자요. 그래서 숙면을 취해? 근데 막 학원 10시에 끝나고 씻고 하면 11시, 12시 뭐 하다가 또 12시부터 학원 숙제 하면 2, 3시. 그럼 뭐 늦게 자니까 잠이 드네.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무적으로 몇 시가 됐으니까 잠들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쓸데없이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쓸데없이 잠이 안 오니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잠들긴 해야 되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정말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스스로 지쳐서 그냥 잠이 들어봐. 스스로 지쳐서 잠이 들어버리잖아? 그러면 숙면을 취하게 돼. 이게 숙면이 중요한 거야. 숙면이. 선생님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이유가 어제 4시인가 3시인가 4시에 잠들었거든. 잠들었는데 선생님 딸 때문에 아침에 막 선생님 이제 와이프하고 딸하고 막 실랭이 버리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는데 아침에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하면서 시끄러운 거야 집이. 그래가지고 한 서너 시간 가운데 아침에 이제 깼는데 시간이 선생님은 이제 오후에 수업이 있으니까 남잖아. 그래서 뒹굴뒹굴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더 찌뿌둥하더라고. 근데 숙면을 취하면 개운해. 2시간을 잤든 3시간을 잤든 개운하다고. 몸이 진짜 개운해. 이때 딱 일어나 버리면 딱 눈 떴어.
숙면 취하고 딱 눈 떴어. 그럼 바로 일어나 버리면 진짜 몸이 개운하다. 그리고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아. 그리고 공부하면 또 학습 효과는 또 극대화돼. 집중력이 최고로 돼. 그냥 뭐하러 억지로 막 잠들려고 하냐고. 그때 뭐 책을 읽든, 너희들은 사실 교양서적도 읽어보고 이런 책 저런 책도 읽어봐야지, 남이 쓴 거를 읽어봐야지 독해력도 향상이 되고, 그 독해력을 기반으로 뭐 수학이든 다른 타과목이든 간에 공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는 거거든. 학생들이 책을 읽어도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남의 글을 잘 안 읽어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틈나는 대로 좀 하면 좋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부분이고, 그 성장된 부분에 따라서 알아도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 3년 생활 있지. 이 3년 생활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의 전체적인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져. 가는 길이.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 계층이 달라져요. 계급 계층이 달라진다고요. 사실 이 지역이 서울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잖아. 서울 내에서는, 그지? 서울 내에서는 이렇게 썩 좋은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은 거의 뭐 어쨌든 그 수준에 비춰서 예상은 해볼 수 있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이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 집안 자체를 일으킬 수도 있고 더 몰락시킬 수도 있어. 계급이라고 표현하기까진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급사회는 아니잖아. 그지? 남부록에 근데 이 계급의 구조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갑질 사건 등등 나오기도 하고, 을의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면 계층의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 계층의 변화는 누굴 통해서? 너희 부모님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야. 3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졸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이 3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이걸 확 뒤집을 수가 있어. 선생님이 하나 과거에 학생들을 가르친 가운데 가장 우수했던 학생의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이 예전에 초창기에 학원 이제 선생님 이제 하면서 초창기에 어떤 학생을 봤는데, 그 학생을 처음 접한 거는 중학생 때여서 중학교 2학년 때 저기 목동 근처 쪽이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선생님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있었어. 이름이 이준이라고.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봤는데 뭐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한 상황은 아니고, 그런 못한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전교권이었고, 그래서 중3 때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특목고를 준비시켜서 특목고를 합격했어. 거기는 명덕외고였어. 명덕외고를 이제 합격한 거야. 명덕외고 영어과를 간 거야. 그런데 지금 외고의 수준과 이때 당시의 외고의 수준은 천지 차이야. 왜 천지 차이냐면 이때의 특목고는 완전히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본고사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정교권 애들이 다 여기로 가는 거야. 중학교 때 정교권 애들. 그래서 영어과는 외고 중에서 제일 센 과잖아. 여기를 갔어. 여기를 가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봤는데 중간 정도밖에 못했어. 등수가. 당연하지. 잘한 애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얘가 가정 형편이 어떻게 되냐면, 형제가 두 형제야. 얘 동생 밑에 2년 터울러 한 동생이 또 하나 있어. 근데 얘네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강남에서 이쪽으로 이사 온 거였어. 이사 와가지고 생활을 했었고, 그런데 아버지가 고작해야 친구가 운영하는 보일러 대리점에서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 도와주면서 생활비 60만 원 받아왔었어. 그런데 이 엄마는 예전에 강남에서 그 다니던 충영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 충영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고 강남에서 알아주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를 다니면서 또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일을 안 하고. 왜냐하면 생활 형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시고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대학원 이제 준비하고 대학원 들어와서 또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생활 형편이 굉장히 안 좋지.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지하 방 2칸짜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학원비도 감면해주고 했었어. 원장님이 이제 감면해줘가지고 했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정쩡한 성적을 갖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선생님이 계속 지도를 했었거든. 2학년 하는데 얘가 어느 날 순간 이제 얼굴 색깔이 너무 안 좋아. 이게 까맣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몸이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었어. 그러니까 얘가 먹는 그 식사나 이런 것들이 별로 뭐 학교에서야 뭐 급식 먹고 그러니까 괜찮긴 한데 뭐 집안에 와봤자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제 그랬나 봐요. 두 형제가. 근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얘를 멀리서 보면 눈이 그냥 반짝반짝반짝했어. 눈에 총기가 있다라고 하지. 총기가. 해가지고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공부를 하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거의 2주 동안을 2~3시간도 안 자고 공부한다 이거야. 뭐 그런 얘기 듣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수준이 너무 업돼 있는 거야. 이제 선생님도 그때는 경험이 풍부하지도 않았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얘한테 너는 따로 질문해라. 뭐 수업에 참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는 혼자 공부했거든. 그러더니 얘가 영어과나 어쨌든 전교권에서 이 외고 전교권에서 뭐 중간 정도였다가 좀 치고 올라가더라고. 치고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고3 해서 수능을 봤어. 수능을 봤는데 수능에서 그때 당시에 만점자가 거의 안 나온 상황인데 안 나온 상황이지. 거기에서 3개인가 2개인가 틀렸거든. 그래가지고 3개인가 2개 틀려서 얘가 서울대 의예과를 지원을 해서 서울대 의예과는 충분히 합격권이었어. 충분히 합격권인데 여기를 안 간 거야. 여기를 안 가고 어디를 갔냐면 연대에서 컨택이 온 거야. 그래서 연대 의예과를 간 거야. 어떤 컨택이 왔냐면 연대 의예과에서 여기를 입학하게 되면 전액 장학금은 물론 6년 전액 장학금 6년이죠. 전액 장학금은 물론 생활비 보조. 그 다음에 외국 유학 갔다 오면 여기 연대 의대 교수로 채용 조건 해가지고 연대 의예과 갔어. 근데 연대 의예과를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어쨌든 공짜로 다닌 거잖아. 생활비 용돈도 나오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주변에서 과외가 막 물밀듯이 들어온 거지. 그지? 그것도 고액과외로. 그러니까 얘 생활 형편이 폈지. 그런데 얘 밑에 동생이 있었어. 2년 터울 동생이 있었다고 그랬지. 이 새끼는 선생님이 가르쳤지만 싸가지가 없어. 말을 그냥 틱틱틱 내뱉는 스타일이었어. 근데 공부는 잘해. 공부는 잘해가지고 야 너희 형 명덕외고 어쨌든 열심히 해서 임마 영어과 갔으니까 너도 열심히 해야지. 아 선생님 저는 그럼 가고 갈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거야. 자기 형보다 자기가 더 낫다 이거지. 내가 봐도 낫었어. 근데 이 자식도 결국은 명덕외고 영어과 갔거든. 영어과 가서 이제 그 이후에 선생님 거기를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지금 모르는데 지금 얘는 연대 그 세브란스에서 교수하고 있어 지금. 지금 무슨 과인지 지금 뭐 소식을 끊어져 가지고 못 듣긴 하는데 근데 애가 그냥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 하니까 어쨌든 뭐 살이 빠지고 막 그러긴 하는데 나는 그걸 처음 봤어. 뭘 처음 봤냐면 처음 느꼈냐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이의 어떤 성장 변화 이 부분을 보고 딱 느낀 게 있어. 그래서 얘가 선생님이 이게 수십 년간 지금 이 아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눈빛이 달라. 눈빛이. 눈에서 광채가 났었어. 진짜로. 사람의 눈에서 광채가 난다라는 느낌을 얘 눈을 보고 처음 봤어. 그러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피곤이 쫙 이제 피곤한다라는 제가 피곤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들지만 눈은 살아있더라고. 눈은. 그래서 아 저런 게 총기가 있고 그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살면서 저 선생님도 처음 느꼈던 거지. 집안 다 일으켰잖아. 그지? 이 몰락한 집안을 다 일으켰잖아.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세브란스에서 뭐 의사 정도 할 정도면 지금 다 기반 닦인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이 3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희망하는 부모님한테 희망 고문을 안기지 말고 뭔가 너희가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의 앞으로의 인생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남아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보란듯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 알았지? 너의 어떤 신체 리드 이런 부분은 그냥 바꾸면 돼. 바꾸면 되고 안 되는 것도 그냥 하다 보면 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시간 투자를 좀 하라고. 쓸데없는 얘기였는지 모르겠다. 현아 알았니? 별로 재미없었니 또? 아니. 형우가 별로 재미없었니? 어? 지금 너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야. 지금 어쨌든 예비고일
입학하는 데 있어서 임하는 가운데 이왕할 거면 서로 즐기면서 하고, 그지? 스스로가 챙겨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오케이? 자, 예제 10번에 그럼. 아이씨, 녹화됐네. 한근이 뭐라고 그랬어? 2 플러스 루트 3이지. 유리수 AB라고 그랬어. 그럼 다른 한근은 무조건 뭐다?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여기에서 나타난 미정계수는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써버리면 돼. 그래서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일단 더하면 4한 거 알겠지? 그럼 이제 개수로 나타나면 이거의 반대 부호지. 그래서 A-1이고, 그래서 A는 얼마? A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1이죠, 1. 얘들아, 그러면 이게 1이야. 곱하면 1이지. 곱해서 1인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는지 알아? 역수 관계야, 역수.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가 얘가 나온다. 이거의 역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유리화하고 그러지 할 필요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일단 B-3이죠? 그래서 B는 얼마? B는 4다. 그냥 간단한 거야. 2번도 뭐 얘기한 대로 한근이 1-i다.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선생님 자식이 있거든? 딸이 있거든? 선생님도 아침에 딸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자기 자식은 어떻게 못하나 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얘기한 거야. 자, 근데 AB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 AB가 실수라고 그랬지? 그럼 다른 한근은 뭐다? 1 플러스 i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 2죠. 이걸 개수로 나타내면 이거 그대로 하면 되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A는 5가 되고 두근의 곱 곱하면 이거 제곱의 합이니까 2지. 얘는 B 플러스 2. 그래서 B는 0. 그냥 암기 수준으로 그냥 끝내면 돼. 됐지?